안녕하세요. 코인포럼입니다. 미국 정부가 XRP를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절차가 시작됐어요. 애리조나주 의회에서 XRP를 주정부 디지털 자산 비축, 기금에 넣는 법안이 통과 절차를 밟고 있어요. 미국의 다른 주들은 비트코인만 담았어요. 그런데 애리조나는 법안에 XRP를 이름까지 박아서 넣었어요. 이게 최종 통과되면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XRP가 주정부의 공식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법안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XRP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끝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2월 23일, 애리조나주 상원 규칙위원회가 SB 1649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상원 전체 표결만 남았어요. 이 법안이 상원, 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까지 받으면요. XRP는 비트코인과 나란히 미국 주정부 공식 자산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단순한 기관 투자가 아니에요. 정부가 법으로 XRP의 가치를 공식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음 절차, 그리고 이게 왜 XRP 투자자에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전 면책 조항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이며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 판단과 책임해 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이름은 상원법안 1649번 SB 1649예요. 2026년 2월 3일 공화당 상원의원 마크 핑캠이 발의했어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애리조나 주정부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 기금을 만들자는 거예요. 기금의 재원이 중요해요. 세금을 써서 시장에서 직접 사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디지털 자산, 법원 판결로 몰수된 자산, 또는 개인이 자진 제출한 자산을 기금에 넣는 거예요. 납세자 돈은 단 한 푼도 안 써요. 이 구조가 이 법안이 이전 법안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산 목록이에요. 법안은 기금에 넣을 수 있는 자산을 명시적으로 나열했어요. 비트코인, XRP, 디지바이트, 스테이블코인, NFT예요. 비트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XRP가 법안에 이름으로 적혀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더리움도 없어요. 솔라나도 없어요. XRP가 명시적으로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왜일까요? 법안은 자산 선정 기준으로 암호화폐 공정가치 점수를 도입했어요. 시가총액, 네트워크 활동성, 연간 거래 규모, 개발 생태계, 탈중앙화 및 보안 수준을 종합평가해서요. 이 기준을 통과한 자산만 기금에 넣을 수 있어요. 이제 XRP는 이 기준을 통과한 거예요. 지금 이 법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단계별로 설명할게요. 이 법안은 2월 16일 상원 재정위원회를 4대2로 통과했으며 2월 23일 상원 규칙위원회를 거쳐 상원 전체 표결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상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하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원 규칙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건요. 법안에 기술적 결함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거예요. 이제 상원 전체 표결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하원으로 넘어가요. 맨날이요. 하원 통과 후 주지사 서명까지 받으면 법이 돼요. 미국에서 이미 디지털 자산 비축 법안을 통과시킨 주들이 있어요. 비교해 볼게요. 2025년 5월 뉴햄프셔에서는 HB302가 통과되어 주정부 자금의 최대 5%를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요 대상은 비트코인입니다. 이어 2025년 6월 텍사스에서는 SB22가 통과되어 비트코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애리조나의 SB649에서는 기존 비트코인에 더해 XRP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국가 자산으로 인정받은 알트코인은 사실상 없었어요. 애리조나가 XRP를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동등한 위치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더리움도 솔라나도 아닌 XRP가 이름에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결제 유틸리티예요. 주정부는 투기 자산을 원하지 않아요. 실제 결제와 정산에 쓰이는 인프라 자산을 원해요. XRP는 SBI 홀딩스, 산탄데르, 도이체방크 등 14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실제 결제에 쓰는 자산이에요. 둘째, 법적 명확성이에요. 2025년 8월 SEC와 리플의 소송이 완전히 종결됐어요. XRP는 이제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에요. 정부가 보유해도 법적 문제가 없어요. 셋째, 애리조나는 이미 XRP 우호적인 환경이에요. 피닉스 KFC 일부 매장에서 XRP 결제를 받기 시작했고요. 지역 내 XRP 커뮤니티와 기업들의 로비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법안을 이해하려면 2025년에 거부된 법안을 알아야 해요. 2025년 애리조나는 SB 1025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내용은 주정부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결과는요? 주지사 KT옵스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유는 세금을 써서 변동성 높은 암호화폐를 사는 건 납세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였어요. 이번 SB1649는 그 교훈을 완전히 반영했어요. 세금 한 푼 안 써요. 압수 몰수 자산만 기금에 넣어요. 리스크는 제로예요. 이 구조가 주지사 거부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예요. 아직 주지사 서명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어요. KT 홉스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에요. 2025년에 비트코인 직접 투자 법안을 거부한 전례가 있어요. 예, 하지만 이번 법안은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예, 세금 사용 없음, 압수 자산만. 예, 탈세자와 범죄자에게서 온 자산을 버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예요. 반대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분석가들은 이번엔 서명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다고 봐요. 만약 통과되면은 애리조나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XRP를 주정부 공식 자산으로 보유하는 주가 돼요. 직접적인 수요 효과부터 볼게요. 기금에 들어오는 XRP는 어디서 나와요? 범죄 수사로 압수된 것들이에요. 미국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압수돼요. 이 중 일부가 XRP라면 시장에 팔리지 않고 기금에 잠겨요.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간접 효과가 있어요. 주정부가 XRP를 공식 자산으로 인정하면요. 기관 투자자들의 컴플라이언스 심사에서 정부가 인정한 자산이라는 체크박스가 생겨요. 기관 유입 장벽이 낮아지는 거예요. 애리조나가 통과시키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텍사스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통과시킨 후 뉴햄프셔, 애리조나 등 여러 주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어요. 같은 패턴이 XRP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만약 애리조나가 XRP 포함 법안을 통과시키면요. 플로리다, 텍사스, 오하이오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주들이 우리도 XRP 추가하자는 논의를 시작할 거예요. 주정부 하나가 아니라 10개, 20개 주가 XRP를 보유하는 그림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연방 차원의 트럼프 전략 비축 기금에도 XRP가 포함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25년에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략 비축 기금을 언급했어요. 그 발표 이후 XRP는 단기 폭등을 경험했어요. 주정부 레벨에서 XRP가 정부 자산으로 채택되기 시작하면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 논의에도 XRP가 포함될 명분이 강해져요. 법안 하나가 아니라 XRP 정부 채택 경로 전체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클래리티법이 4월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타이밍에 이 법안이 나온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규제 명확성, 주정부 채택, 연방 비축 논의가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이 법안을 최근 뉴스들과 함께 놓고 보면은 그림이 더 커져요. 2월 21일 SBI 홀딩스가 XRP를 리워드로 지급하는 채권을 출시했어요. 2월 11일 골드만삭스가 처음으로 1억 5,300만 달러어치 XRP ETF를 편입했어요. 이 같은 주에 도이체방크가 리플 인프라 통합을 발표했어요. 일본 최대 금융그룹, 미국 최대 투자은행, 독일 최대 은행, 그리고 이제 미국 주정부, XRP를 선택하는 주체들의 규모와 신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흐름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과 정부가 만들어내는 흐름이에요. 2월 25일 XRP가 6% 급등했어요. 소매 매수량이 2월 23일에서 24일 사이에 212% 폭증했어요. 숏 포지션 강제 청산이 3억 700만 달러 발생했어요. 이 급등이 왜 나왔는지를 보면요. 비트코인이 6만 7천 달러에 근접하면서 전체 시장 반등이 나온 게 첫 번째 이유지만요. 그 위에서 XRP가 특히 강하게 반응한 건요. SB 1649 법안이 2월 23일 상원 규칙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겹쳤기 때문이에요. 정책 뉴스가 직접적으로 가격 반응을 이끈 거예요. 앞으로 상원 전체 표결, 하원 통과, 주지사 서명 같은 각 단계마다 비슷한 가격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째, 아직 법이 된 게 아니에요. 상원 전체 표결, 하원 주지사 서명 3단계가 남아있어요. 각 단계에서 막힐 수 있어요. 둘째, 주지사 리스크가 있어요. KT 홉스 주지사는 2025년에 비슷한 성격의 법안을 거부한 전례가 있어요. 이번엔 세금을 안 쓰는 구조라 다르지만 정치적 반대는 여전히 가능해요. 셋째, 기금 규모가 작을 수 있어요. 압수 자산에서 나오는 XRP는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단기 가격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뉴스의 핵심은 규모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미국 정부가 XRP를 공식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전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이름이 없고 XRP가 들어갔냐는 질문을 해봐야 해요. 이더리움은 증권성 논란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인기 있지만 결제 인프라 채택 실적이 XRP보다 적어요. XRP는 SEC 소송 완전 종결, 140개 금융기관 실제 채택, 결제 인프라 실적. XRP 같은 경우 법적 명확성, 실제 금융 인프라 채택 실적, 탈중앙화, 기준 충족.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알트코인이 XRP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SB1649가 최종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기, 뉴스 반응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주정부 공식 자산 채택이라는 헤드라인은 강한 매수 트리거가 될 거예요. 중기, 기관 컴플라이언스 장벽이 낮아져요. 연기금, 보험사, 패밀리 오피스 같은 보수적 기관들이 정부가 인정한 자산에는 투자하기 더 쉬워요. ETF 유입 가속화 가능성이 있어요. 장기, 다른 주와 연방 레벨로 확산되는 선례가 만들어져요. 법 하나가 아니라 XRP의 제도권 편입 경로 전체를 열어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뉴스를 한 줄로 요약하면요.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XRP를 공식 자산 목록에 이름을 넣었어요. 애리조나 SB1649는 단순한 투자 법안이 아니에요. XRP의 법적 지위, 유틸리티, 신뢰성을 미국 주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4대1호 위원회를 통과했고 규칙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상원 전체 표결이 남아있어요. 예, 이전에는 기관이 XRP를 샀어요. 지금은 정부가 XRP를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애리조나 SB1649 법안을 중심으로요. 법안의 정확한 내용, 자산 선정 기준, 이전 거부 법안과의 차이, 주지사 리스크, 다른 주와 연방으로의 확산 가능성, 그리고 SBI 골드만 도이체방크와 연결되는 더 큰 그림까지 다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기관이 사는 것과 정부가 인정하는 건 달라요. 비트코인이 그 경로를 먼저 걸어갔어요. XRP가 지금 그 경로의 첫 번째 계단을 밟고 있어요. 코인 포럼 텔레그램에서는 애리조나 상원 표결 일정, 3월 1일 백악관 협상 결과, 폴 베런 공개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링크로 무료 참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코인포럼이었습니다.